안녕하세요. RTV 썰준의 바둑중사 이현주입니다. RTV 썰준의 봄 같은 남자 안승준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4월 장애인의 날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다는 네 분의 장애인분을 모셔봤는데요. 물론 검증은 안 됐고요. 네 분 우리 RTV에서 각자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 그럼 첫 스타트 제가 한번 끊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는 입으로 밥 벌어 먹고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 장애인 앵커 이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렛츠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휠체어 럭비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당장 만나 운영하고 있는 장애 콘텐츠로 방송이랑 강연 활동하고 있는 신홍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가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기회실장을 맡고 있는 서보민입니다. 반갑습니다. 2011년 2011년 일단 원준아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는요. 원준아 저는 1986년입니다, 여러분. 86년산. 선배님이시네요. 저는 94년도에 그 정도 나왔을 때 제 거 빨리 얘기해주세요. 저는 93년산입니다. 네. 아, 여기 무서운 분들이 많아가지고 빨리 얘기해. 승준아. 오케이. 저는 나이는 89년생이고요. 장애도 저랑 동갑이에요. 89년. 네. 저번 방송 때 18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가 유튜브를 보시고는 마치 출생의 비밀처럼 보민아 너는 18개월이 아니란다 이러시면서 14개월이시래요. 장애인의 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장애 연체가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별로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시기별로. 우선 초중 고등학교 때 학교 시절에는 와 수업 안 한다. 논다. 장애인 뭐 차별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대학교 때. 저를 너무 막 감싸고 안아주려고 하고 뭐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야 내가 알던 장애인 날이 아니네. 장애인의 날은 참 불행한 날인가? 좀 힘든 날인가 그런 생각이 대학교에 와서야 알게 된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됐어요. 쭉 시간이 흘러가지고요. 장애인 앵커 선발되고 나서 장애인의 날에 이제 뭐 저 강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찾기도 하고 저 사회 좀 봐주세요. 찾기도 하고 4월 20일 같은 경우는 제게 있어서는 행사의 달이다. 초중고까지는 특수학교를 다니지 않고 일반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장애인의 날을 잘 몰랐었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던 게 강의를 하다가 혹시 친구들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대도 된대요. 그래서 왜? 엄마가 벌금 내면 주차해도 된다고 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무려 그 아이가 6살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의미가 크진 않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더 좋은 이미지를 남겨줄 수 있는 날이구나.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 커서지만 되게 좋은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날이 이제는 맞는 게 장애인 콜택시가 무료 아닙니까? 장애인의 날에 이거 되게 크잖아요. 왜? 그렇게 해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날만큼 더 많이 밖에 다니면서 사회활동도 이렇게 같이 하고. 창훈님은 돈 버니까 좋고 형이님은 공짜니까 좋고 지훈님도 강의 생기니까 좋고.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학교? 계속 일반 학교를 다녀서 장애인의 날 이런 존재를 몰랐어요. 난 내가 장애인이란 자각도 별로 없이 걷는 건 지금보다 더 못 걸었는데도 어렸을 때. 근데 내가 별로 그런 자각이 없이 살았어요.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에 얘기할게요. 잠깐만 이게 너무 PD님 이거 되게 너무 하이에나들이 많아서 오늘 좀 어려운데 이거. 이거 지금 대기업 다니면서 이렇게 착실하게 커리어들을 쌓고 있다가 제가 이제 종로에 영어학원들이 많이 있는데 영어학원에 제가 다니면서 어학 성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버스 기사님이 종로를 지금 못 가니까 을지로에서 차를 세우겠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리도 불편하고 지금 종로는 절대 내려주셔야 된다. 나 못 걷는다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기 시위를 하고 있어서 종로를 못 들어간다고 지금 을지로 다 내려서 가야 된다고. 나도 지금 좋아서 내리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학생. 그래서 혼나고 내렸죠. 진짜 어떤 놈들이냐. 진짜 내가 앞에서 한마디 한다. 내가 진짜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편한데 을지로에서 종로까지 걸어간다 해서 앞에 갔는데 휠체어 스크럼을 짜고 종로를 막고 선배님들께서 집회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경찰들한테 그 스크럼이 뜯겨서 한 분 한 분 연행이 되고 있는 걸 봤어요. 장애인 이동권, 저상버스 확충, 장애 등급제 폐지. 나한테 너무나 다 필요한 일들이고 내가 꼭 바랬던 일들인데
나를 대신해서 저분들이 저렇게 어려운 자리를 해주고 계시구나. 근데 난 진짜 이 썩은 마음으로 종로를 들어섰구나. 공식 사과하세요, 공식 사과. 네, 그 열심히 해주신 선배님들께 너무 감사와 내 사과의 말씀. 그때부터 근데 저한테 되게 장애인의 날이 의미 있는 날이 됐어요. 아, 의미 있다. 네, 나는 원래 그냥 몸만 불편한 사람이었지. 내가 사회적인 장애인이 아니라. 근데 내가 장애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어떤 계기가 됐던 시간이었어. 그래서 아, 내가 장애 당사자로서 뭔가 사회에 얘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구나. 내가 뭔가 바꿔야 되는 것들이 내게도 있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들을 그때부터 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는 장애인의 날에 굉장히 다양한 뭐 인식 개선 사업들이나 아니면 제가 하고 있는 뭐 강연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매년 해오고 있었습니다. 되게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첫 강의란 거를 했었어요. 광화문 쪽에서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광화문 쪽에 있는 전철역 이름이 광화문역. 광화문역이죠? 네. 자,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니라서 저를 가로막고 혹시 저기 집회 같이 온 일행이냐 되게 정색을 하면서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내 이야기인데 남일처럼 그렇게 외면했던 게 너무 쪽팔려가지고 저도 집회 현장에 이제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까 그렇게 끌려갔던 분들처럼 저도 경찰들한테 이렇게 끌려가기 시작했죠. 근데 문제는 저는 저항을 할 수가 너무 없어요. 이제 입으로 예. 그렇게 끌려가는 동안에 제 휠체어가 망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제가 정말 좀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투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게 그 현장, 집회 현장에 직접 나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그걸 꾹꾹 눌러 담고 저는 이제 이렇게 방송 매체 같은데 노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욕망이네요. 지금 또 끝에는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유튜브 광고 하시죠. 뭐 하시는지. 예, 다 제 욕심이고요. 예. 전반적으로 아름다운 얘기는 할 수가 없네요. 지금 분위기가. 네. 셋째 누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학교를 안 다니다 보니까 장애인의 날에 대해서 뭐 딱히 그런 체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센터에 이제 일을 하면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추진을 하면서 이제 아무렇지 않게 기존에 사람들이 쓰던 축하 공연이라는 걸 썼어요.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사진을 보니까 현수막에 장애인의 날 축하 공연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언론에서나 미디어에서나 아무렇지 않게 썼던 축하 공연 이런 식으로 썼는데 과연 이게 장애인의 날에 축하할 일인가? 나는 장애인이라서 축하를 받아야 되나? 어떤 단어를 쓸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기념 공연이라고 하기에는 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지훈 선생님 뭐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얘기를 했는데 사람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식 같은 거는. 왜냐면 우리 초등학교 때 도덕책에서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다 배우고. 아, 직업 선생님 아니세요, 이분? 맞아요. 근데 하지만 아이들은 알려주면 인식이 또 바뀌어요. 그래, 맞아. 왜냐면 동의해. 제가 처음 저를 바라봤을 때랑 강의가 끝나고 제가 갈 때 애들이 하는 말이 맞아. 네, 달라요. 예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강의 끝내보면은 특히나 이렇게 아이들 눈빛에서 정말 보람을 많이 느끼거든요.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서 하는 장애 체험 이런 것들이 과연 실제 장애인들의 모습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면은 거기서 체험한 애들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이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지 몰랐어요 하고 막 운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과연 인식이 제대로 바뀌고 있는 건가, 아니면 장애인은 더 불쌍한 사람이고 장애인은 더 힘들다는 뭔가 상상 속의 장애인을 만드는가에 대한 저한테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식 개선 교육에서 이끌어내가는 이 분위기를 조성을 잘 해야만이 장애인들이 특별하지 않고 불쌍한 존재이지도 않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근데 저는 그 인식은 동의하나 대신 승유쌤 말처럼 네. 그걸 장애인을 지음에 우리 돈 벌게 하는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건 그 말은 맞아. 저는 진짜 어릴 때 경험으로 특수학교 다닐 때 매번 장애인의 날에 올림픽공원에 불려가는데 누가 오는지도 몰라요. 어떤 정치인이 온대요. 근데 그 정치인 스케줄에 맞춰서 저희가 9시에 가면 막 3시까지도 기다려야 돼요. 김밥 하나 주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시계 하나 주고 막 계속 박수 연습시켜요. 막 이렇게 와 이런 거 하는데 누구를 위한 장애인의 날인가? 가장 최근에 올해에도 장애인 아이 목욕시키는 거 그대로 나간 장면들. 그런 거 있죠. 예. 장애인 맞아요. 날만 되면은 뉴스에 이렇게 멋진 장애인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썰준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어려운 장애인들을 보살피는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미담으로 나와요. 그럼 주인공이 과연 연예인 띄워주고 정치인 띄워주는 날이냐 아니면 장애인의 날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보고, 맞아요. 또 하나 장애인의 날 콜택시 무료랑 택배 무료 이런 게 있어요. 택배도 무료예요? 택배도 네. 내가요? 네. 보통 WHO에서 15% 정도 봐요. 근데 네. 그 중간쯤에서 10%로 잡읍시다. 그러면은 365일 10% 며칠이에요. 네? 네, 한 달이요. 30. 그렇죠. 적어도 한 달 정도는 택배 무료로 해주고 콜택시 무료로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부분이 비장애인의 날인데 장애인의 날 한 달 하고, 그 한 달 동안은 우리는 평소 때 버스 타기 불편했으니까 무조건 장애인 나타나면 그때는 비장애인들은 뒤로 가고, 오케이. 그다음에 택시 복지콜 대수 적죠. 네. 적어요. 자, 장애인의 날 한 달 동안은 일반 택시가 장애인 콜, 오케이. 그다음에 나머지 복지콜 가지고 비장애인들 타고, 이 정도는 해야 그 사람들이 평소에 장애인들이 이 정도 불편하게 살았구나, 한 달 정도는 해야 느끼지. 그래서 저는 장애인의 날 반대하는 대신에 장애인의 달을 건의합니다.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그리고 그 정도는 되면은 장애인 축하합니다 소리 들어도 되죠. 사실 1년에 한 달 정도 우리가 세상을 누리고 살면, 야 저렇게 할 거면 차라리 우리가 평소에도 좀 공평하게 살게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장애인의 달을 건의합니다. 좋아. 되게 생각이 많아지네요. 이걸 저는 계속 느낀 게, 이걸 우리 비장애인분들이 어떻게 이해해 주실까, 어떻게 들으실까. 이 상황에서도 지금 욕 먹을까 봐 걱정해요. 네, 나는 그런 게 신경 쓰여. 되게 이 말은 주로 우리 안승준 선생님이 하신 거를 다 알아주시면은 좋을 것 개인 같고. 의견이라고. 예. 개인의 의견, 개인의 진짜 완전 의견이에요. 안승준이라는, 저기 아니 겁쟁이들 되게 많네 여기. 서울 북쪽에 사는. 한 달 동안 강의가 많이 늘어나요. 갑자기 머리에 전구가 그렇게 되면은 네. 괜찮네요. 4월을 괜찮죠? 우리 또 장애인의 달로 해서 저희 공동 발의합시다. 네네. 이름 올릴 거죠? 해서 현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은. 하지만 의견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다들 한 번씩 빼시는데. 아니 의견은 네. 존중합니다. 비장애인분들이 제가 봤을 땐 지금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뭐 100%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저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네. 제가 말한 거랑 해서 저 약간 소름 돋는 게, 저도 그렇고 쌤도 그렇고 우리 장애인들의 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네요. 저렇게 하면 근데 비장애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부터 떠올렸잖아요. 그냥 편하게 사세요. 제가 앞장서서 총알바지를 할 테니까 네네. 홍희님은 영어학원 다니시고 이렇게 고급스럽게 사시고, 네. 저는 한 달 장애인의 달 주장하다가 열렬히 장렬히 대통령 하겠습니다. 네. 미랄. 우리나라에만 있는 4월 20일이잖아요. 4월 20일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바꾸고 12월 3일이 유엔에서 정한 장애인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의 날을 모두 공통으로 함께 즐겼으면 좋겠어요. 뭐 아까처럼 한 달 살기처럼 그때는 차별의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날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부 개정, 장애인복지부 개정을 주장합니다. 직접 가서 하시죠. 이창훈을 국회로 보냅시다. 그 날이 장애인의 날이라는 명칭 때문에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느끼는 건 다르겠지만 더 주목되는 게 아니라 평소 일상 하루하루에도 그냥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잘 어우러져서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바뀌어 가기 위해서는 직접 만나서 부대끼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월 20일 당일이든 아니면은 4월 그 장애인의 날이 있는 4월 한 달간이든 좀 이렇게 장애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또 함께 즐기고 시간 보낼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기관들에서 장애인을 좀 찾아서 여기 뭐 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신홍영 검색하면 잘 나오거든요. 해서 불러주시면 같이 얘기 되게 즐겁게. 홍보 아니죠. 용만? 아니요. 무료로 될까요? 아니 기관의 그 성격을 보고 제가 그거는 정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혹시 이렇게 어려운 단체에는 무료로 가능할까요? 그럼요. 네, 당연하죠. 네. 미랄. 장애인의 날이라고 너무나 장애인을 부각시키거나 너무나 특별한 존재라고 보지 말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 같은 공동체라고, 같은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장애인의 달 주장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어린이날 하면 어린이들이 엄청 기다리는 날이잖아요.
내 생일, 나의 날이니까 내가 엄청 기다리는 날이잖아요. 적어도 장애인 날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날만큼은 휠체어 타고 있어도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무조건 대중교통이든 민간교통이든 장애인 안 태우면은 뭐 벌금 100억, 뭐 마트든 뭐 백화점이든 어디든 시각장애인 혼자 쇼핑 못하게 하면 100억. 뭐 이런 정도로 그날만큼은 우리가 정말 장애가 없는 것처럼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날 혹은 그 달 이 정도가 되면 야 장애인 된 거 축하해 하면서 제가 꽃 받을 수 있으니까 적어도 장애인이 기다리는 장애인의 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혹시 합니다. 그날 법정 공휴일처럼 쉬는 건 어때요? 한 달 정도는 쉬어도 괜찮죠. 네. 제게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장애인 당사자인 저한테도 이렇게 의미가 없는데 과연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의 날이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그저 어제랑 똑같은 오늘밖에 안 될 거거든요. 어울린 주라고 해가지고 한 주간 동안은 매체 속에서라도 장애인들의 삶의 모습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비춰주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불편한 그런 환경들 개선을 위해서 많이 그런 불편한 상황들을 좀 까발려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장애인의 삶을 무관심 속에서 일관하던 지금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매체 안에서 조금 더 많이 노출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